가깝지.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죠. 예. 자유투 무대 할 때, 예, 제가 일사단장 할 때부터 일사단 할 때부터. 자이툰 사단장 했을 때 또 오셨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예. 깔 거는 까야 되니까. 고신 장로님이잖아. 아니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아니 정말로 이게 원수 같은 결의를 했어요. 한번 거기 있어요.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 거기 나오는 거. 한국 전쟁에 들어봐.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깊이 호소합니다. 우리는 WCC의 모든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컬 협력 파트너, 특히 1950년에서 1953년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교회 공동체가 각 해당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화해와 평화협정을 공동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한국 대표 여자하고 미국의 사람하고 공동으로 읽어가면서 했다고요. 이 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예, 김상환 목사님하고 지난 건 지난 것이고, 그건 그거고. 왜 안 됩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그래요? 잘못된 것이고. 아마 뭐 한번 목사님도 뭐 전화 받았. 뭐 좀 상황을 네. 파악을 좀 저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목사님께 연락이 또 올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제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시죠. 예. 종전 선언을 하고 현재의 정전 협정을 종전 협정 또는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은 이건 문재인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사실은 이것은 김일성이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계속해서 북한에서 가장 지속되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협정인데 정전협정이란 것은 싸움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쉰다는 것이죠. 예, 휴전협정이라고 합니다. 휴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리한 척에서 강한 척에다가 사정을 해서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북한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주장을 하느냐? 이 함정이 있습니다. 이 종전 선언을 해버리면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쟁이 끝났다면 첫째로 유엔 사령부가 있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해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한미군도 여기에 있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유엔사가 있는 한, 또 주한미군이 있는 한, 남한을 다시 한번 전면전을 통해서 남침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협정 또는 정전협정이란 것은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전쟁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전에 1938년도에 영국의 챔벌린과 독일의 히틀러가 뮌헨 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챔벌린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9년도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아무 소용없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히틀러가 그냥 그런 유리한 조건을 해놓고는 그냥 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절대 평화를 주장한다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에큐메니컬 WCC 처음부터 거기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WCC는 보수교단 쪽에서는 아예 접근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제가 파한 겁니다. 제가 그날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성명서도 한번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뭐 김상환 목사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명성교회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순서에 넣어가지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건데 뭐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요게 뭐예요, 요게?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피카소의 그림. 이게 뭐라고?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는 38선이라서 똑바로 그어져 있어요. 이게 38도선이라고.
38도선인데 그저 있단 말이야.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게 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비스듬하게. 완전히 대각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저 강릉, 강원도 쪽으로는 우리가 더 올라갔어. 이 서쪽으로는 우리가 더 내려왔어요. 개성이 그때는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개성은 북한로 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잘 들어보세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6.25 전쟁이 이제 1950년 6월 며칠이야? 25일 날 새벽 몇 시? 4시에 남침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경기도 포천에 가서 현장에 가서 어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6.25 전쟁은 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24일 밤에 일어났다는 거야. 24일 밤에 이미 북한군들이 포천으로 내려왔대요. 내려왔을 때 포천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인민군들 보고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훈련하러 왔다래. 훈련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24일 날 시작한 거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서울이 먹혔어. 3일 만에 서울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서울이 먹혔어. 또 저쪽은 4일 만에 먹혔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무너진 데가 이 중부정선, 다시 말해서 동두천, 그 다음에 포천, 철원 이쪽으로 주력부대, 내가 군대 생활했던 운천, 이 주력부대가 뚫려가지고 미아리 고개를 인민군이 제일 먼저 넘었어요. 넘으니까 1사단 지역, 우리 장로님이 근무하셨던 1사단장, 1사단 지역이 버텨봤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1사단도 한강으로 철수하게 됐어요. 이쪽이 먹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1사단이 무너지니까 T-34 전차가 불광동으로 싹 들어오게 됐죠. 서울이 점령됐죠. 그래서 1차 점령이 서울이 먼저 1차 한번 먹혔어요. 그리고 이 부산하고 대구하고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다 먹혔죠. 그때에 미군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인천에 원래는 군산으로 하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본래부터 메가더 원수는 반대가 심했는데도 인천을 가고 양동작전으로 군산에 실제로 양동이란 것은 맞아. 예, 속이는 겁니다. 속이려고. 예. 하고 서해안 쪽, 서해안에는 군산, 동해안에는 또 어딥니까 저 흥남, 예, 이쪽으로 이제 그 상륙부대가 가는 거로 이거 양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뭐 군인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우선 조수간만에 심하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고 있는데 물이 빠지면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함대가.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한다. 그러니까 따그라스 메가더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로 북한도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이랄 것을 고려는 했지만은 여기로는 안 올 것이라고 딴 데다가 더 신경을 많이 쓴 거지. 자, 지도자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밑에 모든 참모들 막 대령들 막 별 한 개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물이 얕아가지고 글로 가면 인천 가면 나중에 배가 빼지를 못한다. 별혈에도 따그라서 메가더가 간다 이거야. 그 상륙작전 해서 허리를 끊으니까, 여기를 끊으니까 서울을 수복하니까 이게 동안에 다친 인민군들이 다 도망 동부전선송에 도망해가지고 북한 도망가서 그때 이제 38선을 회복을 했어요. 38선을 찾았단 말이야. 찾으니까 미군들이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쟁을 본전 찾았으면 됐다 이거야. 본전 찾았으면.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이죠, 참모총장이. 정일권? 정일권 참모총장이 그때는 정일권이 아니고 하여튼 요즘 제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맞네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세계에서도 가르쳤고 전쟁사는 뭐 제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워낙 많이 아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주제를 하루 전이나 아침에라도 주시면은 그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좀 복습해서 가는데 전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참모총장이 누군데였는지 갑자기 멍해지는 겁니다. 정일권 맞아요. 정일권 맞아. 그래서 정일권이 참모총장이야. 참모총장인데 이 이승만이가 정일권을 불렀어. 자네 상관은 누구야? 그랬더니 그때 이 모든 작전 지휘권이 미군한테 있었거든. 미국 대통령이란 말이야. 자네 지휘관이 누구야? 그러니까 각하입니다. 내가 각하야? 내가 지휘관이야? 그러면 북한으로 북진해. 미군이 반대합니다. 누구 말을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미국은 본전 찾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애들을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정일권 참모총장이 밀어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올라가지고 평양을 탈환해서 압록강까지 갔어. 가가지고 압록강에 물을 수통에다가 받았어. 이승만 대통령한테 선물을 줬어. 이야.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 이 중공 떼공 놈의 새끼들이 이제 한반도 개입이 왔는데, 왜 왔느냐? 잘 들어봐야 돼요. 왜 중공군이 한국에 왔느냐? 1차로 올 때는 중공군이 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 그걸로 3개 사단을 편성했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을 위장하여 내가 흑룡강에 집회하러 갔다가 물어봤어. 영천 전투까지 왔다가 갔다는 할아버지를 물어봤더니 중국 군대 옷을 입혀서 압록강까지 가더니 압록강에서 북한 군복으로 갈아입히더라는 거예요. 갈아입혔는데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팔로군이라는 거 그걸. 그러니까 그 조선 군대 있죠. 조선 군대. 중국에 조선족이 300만이 살잖아. 그 300만 청년들을 선발해서 전쟁 일어나기 전에 먼저 왔다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6월 25일 전에 이미 벌써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이미 6.25 전쟁에 먼저 와 있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왜 이게 오게 되느냐? 모택동이가 장개석하고 싸우다가 한번 밀려서 북한으로 이 모택동 군대가 북한 쪽으로 한번 숨어서 들어온 적이 있어. 그래서 모택동 군대를 김일성이가 보호해줬어. 그래서 그 빚을 갚는다고? 빨리 등록금 내. 삼성 장군도 설명 못하는 거야. 빨리 등록금 내라고. 이래가지고. 아니 맞습니다. 맞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좌파들이 우리가 북으로 북침했다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네.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이와 같이 협의하에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탄 때문에 미국만 갖고 있으니까 위력을 보고 스탈린하고 모택동이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잘 아시다시피 에치선 선언 그거 나면서 아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원자탄을 사용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에치선 선언 때문에 스탈린이 승인을 해주면서 그때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용군 그럽니다. 의용군. 우리 학도 의용군처럼 그 조선족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때도 이제 메가더 장군은 원자폭탄 저 만주에 때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부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노했기 때문에 못 때렸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먼저 왔어. 먼저 왔는데 전쟁이 붙어보니까 다시 이놈들이 우리가 밀어 올려가지고 평양까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본 중국 사람들 군대가 다시 한국전에 개입하게 됐어요. 들어올 때 다그라스 메가더가 뭐라고 말했냐? 워싱턴에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히로시마에 쓴 원자탄을 한 번 더 쓰자 그랬어. 여기다가 저쪽에 흑룡강성 옥수수밭 사람이 많이 안 사는데 사람이 많이 안 죽는데 거기다가 한 방을 먼저 딱 때리자. 때리면 중국 군대가 못 들어온다는 거야. 때리자고 하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요 세상에 메가더 장군 메가더 원수를 군복을 벗겨버렸어. 제대시켜버렸다. 잘 들어야 돼요. 미국 믿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미국도 자기들의 이해 타산이 없으면요 바로 나가버려요. 미국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15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내가 지금 다니는 거야. 미국도요, 기분 나쁘면요 바로 미군 철수해요. 필리핀에서도 했잖아요. 월남에서도 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도 했잖아요. 미군도 잘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드 원순을 옷을 벗겼어. 트루만 대통령이 옷을 벗기니까 결국은 원자탄을 못 썼어. 원자탄을 가져. 메가드 말이 맞는 거야. 그때 원자탄 한 방만 딱 흥룡강성에 옥수밭에 다 때려버렸으면 중국 군대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한 통일국가, 이승만이 원의 통일국가가 되었어. 아마 지금쯤 우리는 이 만주까지 심양 세계지도 한번 찾아봐라. 만주까지 우리나라가 회복했을지도 몰라. 그때 이승만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요, 세계지도 한번 찾아봐라. 원래 우리나라 땅이 어디까지냐면요, 여기 토끼꼬리 키워 여기 있네. 키워라. 여기 더 그렇지. 만주 쪽 나오면 되니까. 네, 됐어요. 여기가 한국 보여요? 왜 흐리게 보여 이거? 김방울 섹스한 거 빨리 달아 이거. 이거 안 보이잖아 이거. 이게 한국이죠? 요거는 어디야? 일본. 다 보이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의 옛날 땅은요, 고려시대 때 땅은 심양이니까 여기 전국 여기까지가 다 이게 다 동북 삼성, 흥룡강, 여령성, 길림성을 비롯하여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야.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그런 거야. 한국이 통일만 되면 반드시 옛날의 고토를 다시 찾을 것이다. 내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빨리 내가 중국을 갔는데 연변을 가봤더니요, 연변을 가니까 그때의 연변 도시 시의 인구 비율이 한국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조선족이 숫자가 더 많아. 51대 49야. 지금은요 30%도 안 돼. 왜? 돈 벌러 남쪽으로 다 왔어. 조선족들이 다 한국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 간판이 전부 한국 간판이요. 한국 글씨로 간판이 다 돼 있었다고. 내가 처음 갔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밀려가지고 일사후퇴, 흥남부두 철수, 일사후퇴를 해서 다시 또 서울을 두 번째 뺏겼어. 2차로 뺏겼어. 서울을 2차로 뺏겨서 어디까지 뺏겼냐? 수원. 어디까지? 평택. 수원 평택까지 중공군이 내려왔어요. 서울을 두 번 뺏긴 거야. 그때 미군이 다시 반격을 해서 다시 올라가서 현재 휴전선처럼 삐딱하게 그려진 여기까지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자 들어봐요. 들었을 때 미국이 이승만 보고 전쟁 중지하라 그래. 이승만은 할까 안 할까?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어.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휴전협정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승만은 휴전협정 할 때에 사인하러 안 간 거야. 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승만은 천재예요, 천재.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휴전협정서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요, 장로님 읽어줘봐요. 이게 보면, 예, 저 위에부터 김일성, 팽덕회, 그다음에 마크 클라커,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죠. 밑에는 김남일, 북한, 그다음에 해리슨 유엔사에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참모총장 없습니다. 여기는 사인 안 했어요. 예. 그럼 왜 이승만은 여기 사인하러 안 갔느냐? 만약에 사인해서 휴전협정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미군이 간다는 거야. 그때 미군은요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했거든. 그러면 미국의 최고의 명절이 성탄절이잖아. 성탄절 전까지 한국 군대에 왔던 미군을 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명절을 지키게 해주려고 미국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면서 완전히 막 발악을 한 거야. 니들 나가기만 하면 좋아, 나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우리는 다시 북침한다. 북침해서 끝까지 우리는 평양까지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의 협박 때문에 미군이 철수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승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 이승만이 휴전협정에 사인해버렸으면요, 미군이 싹 다 나가버려요. 나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요. 바로 북한이 다시 밀고 내려와요. 그러면 휴전선이 38선에서 똑바로 꺼진 선에서 왜 이렇게 삐딱하게 그어졌느냐? 그때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다시 우리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는 분위기야. 한 달만 더 지나면 평양을 다시 재탈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하려고 그러겠냐고, 휴전협정을. 한 달만 지나면 막 유리해가지고 유엔군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중인데, 동부전선 봐요, 강릉, 속초 이쪽은 우리가 더 올라간 것은 이유가 왜냐? 여기 전쟁이 다 한국 군대가 한 거예요. 한국 군대가. 그러면 왜? 전 들어가게 도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군은 우리 서울 때문에 수도권 지금 1군단 지역에 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뭐 여기 북한도 여기가 자기들 주력 부대가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은 미군은 그렇게 여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철의 삼각지대, 예, 중동부 전선하고 북쪽은 우리 한국군이 주로 담당해가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압력을 가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했는데 7월 26일까지도 포탄을 덮어붙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군대는 한 평이라도 더 뺏으려고. 그런데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미군은 전쟁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딱 스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 불쌍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아, 우파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미국을 영원히 못 믿어. 응? 이래서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 휴전협정이야. 휴전협정. 무슨 협정? 자, 휴전협정의 의미가 뭐냐면, 전쟁하다가 불리한 쪽이, 그때 휴전협정 할 때는 어느 쪽이 불리해? 북한이 불리하지. 왜? 북한이 계속 밀리니까. 불리한 쪽이 다시 자기들의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을 휴전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 휴전협정 하자. 휴전협정은 뭐냐? 쉬었다 전쟁 다시 하자. 장로님 설명해 줘봐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협정은 사실을 김일성이가 주도했다보다는 중국이, 러시아는 스탈린이 지원만 했는데 중국은 참전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또 쓴 전술이 인해 전술입니다. 뭐 사람 많으니까 죽는데 관계없이.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안했고, 그걸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이 되면은 반드시 미국은 나간다. 왜? 그때 뭐 벌써 미국의 국내 여론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끝났죠. 그 태평양 전쟁 끝났죠. 이제 전쟁 지긋지긋하고 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계속 희생돼야 되느냐. 빨리 나오라는 뭐 정치권의 압박도 있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뭐 우리 단독으로 밀고 갈 그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사실 없는데 공갈친 거죠. 뻥친 거야. 예. 미군이 나가면은 우리는 바로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사기가 방공포로 석방. 아까 목사님이 이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암살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은 제거입니다. 제거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죽이는 거. 이건 뭐 저 파장이 크니까 이승만 정권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지금 최근 한 10년 전에 비밀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그 작전을 다 세웠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잘 협상하고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얻어낸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도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에 우리 한국군 대표로 참모총장이나 누구든지 서명했으면 한미동맹은 없을 겁니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제 알아들었어요?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는데,